우리가 오늘 농업, 농촌 창업인이 갖춰야 할 7대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에 기농하셔갖고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궁금하죠. 선생님은 뭐 돈 안 벌으셔도 되겠네. 근데 일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니까. 네. 우리 뒤에 두 부부 사는데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안 벌어도 됩니까? 벌어야 돼요. 근데 부부가 다 기농하신 분들은 보통 돈을 잘 벌습니다. 특히 여자가 기농하자고 기농하신 분들은 90% 이상 돈 벌습니다. 기농 만족도 높고. 남자 혼자 기농하면 이 잘 안 돼요. 안 되겠지요. 구조가 안 되겠지요. 뭐 하루 우리가 집에서 해서 보면 뭡니까? 밥 3끼 차려 먹기도 사실 시간이 만만찮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옷도 빨아입어야 되고 우리 농업인들은 그런데 그걸 가서 혼자 다 하면서 농사 짓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쉽진 않아요. 우리 선생님은 뭐 취미농입니까? 어때 돈을 좀 벌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농장 하나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농장을요? 그 농장을 어떤 뭐 생산이 있어가지고 예. 생산을 지금 경쟁하는 생산 경제하고 그냥 뭐 이게 노예 이렇게 농장하는 취미로 시간 보내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취미농이죠. 이제 상업농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강의라는 것은 농촌의 기농에 취미농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강의라는 것은 뭡니까? 경영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돈을 벌 것인가, 더 많이 벌 것인가, 그러한 역량을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기는 어떤 데코레이션 수업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니까 여러분들이 농촌에 기농하면은 농업인으로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내가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돈 벌려 하면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7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 소개를 좀 하면은 한 17년도 제가 컨설턴트로 등록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한 게 한 17년 됐더라고요. 우리 이제 해마다 농림부에 농업경영 컨설턴트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데 올해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컨설팅 전문 회사로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올해도 또 이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컨설턴트가 그래도 이제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A는 하루에 1당을 딱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 1당까지도 딱 매겨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자체 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면 거기에 준하는 이제 임금을 받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한 6명 올해 이제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컨설팅 경력 기간, 또 컨설팅 건수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제가 올해 한 17년 동안 이제 경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7년 동안 이제 경남에 있는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농업인을 만났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을 7가지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제 되었느냐? 어떻게 7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느냐? 첫째는 최고의 농산물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농업인은 성공을 하려면은 저는 3가지를 정리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첫째는 체력이다. 체력이 자신 없으면 안 되겠죠. 농사는 첫째는 체력이 자신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작물을 기르는 기술력. 그럼 작물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자랍니까? 작물은 흙에 자라죠. 그러니까 흙을 알아요. 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가면은 처음에 해야 될 게 내가 땅이 있다. 부모로부터 땅이든 간에 내가 산 땅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작물이 있을 것이고 그걸 하려 하면은 토양도 검사를 해봐야 돼요. 이 토양에는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성분이 풍부하고 어떤 성분은 모자라고 이 토양에 맞는 작물이 뭔지 산성도는 얼마인지 이 검사를 해봐요. 그것이 바로 기술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토양 검사를 하신 분, 한번 해본 경험이 계신 분, 예, 하셨습니까? 또 예, 장사님 안 하셨습니까? 하실 거예요. 다른 분은 저희 남편이 예, 해봤습니다. 했어요. 기술센터 가서 이제 공짜로 해주시요. 예, 교육 받으면서. 예, 또 다른 분은요. 토양 망수부터 해야죠. 이게 이제 기술력이지. 그래야 흙을 우리도 병원에 가면 뭡니까? 내가 어디 아픈다 하면 뭐부터 합니까? 진단부터 하잖아요. 피검사도 하고. 농업이니 내가 작물을 심으려 하는데 작물은 뿌리에 흙에 뿌리를 받고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양이 어떤 성질인지 어떤 수준인지 알기 위해서 토양 검사를 반드시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토양의 시료를 채취가 오면은 공짜로 해줍니다. 해석까지 해주고요. 그래서 흙을 지배할 수 있는 영양이 있어요. 세 번째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나? 뭐겠습니까, 여러분? 체력이 있어야 되고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 돈을 벌까요? 크게 나누면 저는 7가지를 나눠가 좀 더 세분하게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걸 이 7가지를 3가지로 딱 더 줄인다면 과연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 잘 팔아야 돼요. 마케팅입니다. 잘 팔아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판다는 것이 딱 한 가지였죠. 딱 2가지였어요. 시장에 가고 내가 직접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 상인한테 파는 방법이 딱 2가지예요. 근데 지금은 판매는 시장에보다 뭐가 더 떠오릅니까? 온라인이 떠오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공판장에 가서 팔 것인지 시장에 가서 내가 직접 팔 것인지 안 그러면 온라인에 팔 것인지 어디 납품할 것인지 이래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지금은 직접 직거래 이것을 역량이 있어야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지어가고 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돈 버는 농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체력이 없으면은 아무리 내가 농지가 많더라도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기술력이 부족하면은 내가 체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투자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어요. 농업은 여러분 기술력 차이에 의해 갖고 생산량도 그렇고 수익량도 그렇고 4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농촌진흥청이 공식 발표한 자료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과 농사를 못 짓는 사람과의 수익이 몇 배 차이 나느냐? 평균 4배 차이 나요. 같은 인재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력이 처음 어떤 기술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잘 팔아먹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내 기술력을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기술력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농장에 들어오는 지출하고 들어오는 수익을 필요하는 걸 해야 돼요. 여기서 경영장부를 쓰시는 분, 우리 사장님 쓰십니까? 농자급일지 쓰십니까? 네. 농자급일지는 쓰시고요. 네. 경영장부하고 농자급일지를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청년 전국에 놈인데 농자급이 경영일지를 농자급일지를 적어하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블루베리를 하는 놈이에요. 블루베리는 매일 물을 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물 줬다. 또 오늘은 풀 뽑았다.
전진했다, 가지치기 했다. 이런 거만 적어놔. 그게 뭡니까? 농작업 일지가 아닙니까? 영농일지라 하기도 하고 농작업 일지라 하기도 하고. 그거는 뭐냐? 작물이 커가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관찰을 해요. 관찰이라는 것이 기록이 돼야 돼요. 특히 오늘 여러분 농작업 일지를 선생님 쓰신다니까 오늘 며칠날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교육을 받았다. 기초영농 기술 교육을 중에서 어느 강사한테 어떤 것을 제목이라도 적어놓으면 기록이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록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역사는 기록을 잘하는 역사는 조선왕조 실력은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역사 기록을 세밀하게 잘하는 것이 조선왕조 실력이죠. 이것보다 더 세밀하게 해놓은 역사 기록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극을 해도 뭡니까? 대부분 다 조선시대의 사극을 거의 다 하죠. 왜?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우리는 일본 놈들이 외정시대 때 뭡니까? 역사책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우리 역사 사료가 거의 없잖아요. 고려사 그거 하고 몇 번 놔두고 다 태워버렸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책을. 그래서 우리는 옛날 거는 자료가 거의 없고 뭡니까? 우리가 인용한다는 것이 중국의 어디에 나오는 걸 갖고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중에 자료가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일본에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나라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비장한 거예요. 그러나 조선왕조 실력은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세심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기록이라는 것은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또 이거 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하는 것은 농작업하는 거, 영농일지를 기록하는 거,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몇 분 안 되시니까 제가 그 책을 한 것이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영농일지와 경영장부 작성하는 책을 제가 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 드리냐면은 제가 지난해야 함안군의 옆에 강소는 교육하면서 이 책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함안군에서 올해 많은 책을 전 국민날 다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몇 권 얻어왔어요. 있는데 그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여러분 앞으로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짓더라도 제 값을 받고 팔아야 돼요. 마케팅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시장에 가서 팔고 공판장에 가서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 상인들이 돈을 마진을 더 많이 남기고 돈은 더 벌고 생산자는 맨날 원가에 써야 되고 본전밖에 못하고 이런 농업을 했어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고 온라인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하우스를 해가지고 공판장에 출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축산을 하든지 우리 기농인들의 경지 면적이 좁은 우리 선생님들은 시금치 조금 하고 또 뭐 하신다 했습니까? 배 조금 하고 고구마 조금 하고 시장에 가도 팔면 돈 됩니까? 농협에서 경매하지요. 네. 돈 안 되지요. 네. 너는 그걸 갖다가 내가 마트 가서 사는 가격대로 팔기 위해서 우리 집 앞에서 도로가에서 내가 물건을 팔든지 안 그러면은 인터넷에 물건을 올려가고 팔든지. 근데 내가 10,000원 주고 팔았는데 인터넷 가서 살라 하면은 10,000원짜리도 있지만 50,000원짜리도 있죠. 같은 박스에 같은 키로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소규모 농업일수록 내가 남들 10,000원 받을 때 나는 50,000원 받는 농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마케팅 역량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다. 내 제품만의 특성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차별화입니다. 농업의 차별화지. 차별화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생님, 고구마의 시금치 차별화를 생각해 보셨어요? 안 해봤습니다.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농업에 공판장에 갖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 농산물에 대한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내 농산물의 자랑거리가 바로 차별합니다. 내 농산물의 차별화를 입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팔더라도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더 좀 받을 수 있는 것, 이러한 역량을 빌려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전체 이제 앞으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강의 시간도 있죠. 그다음 B2G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에 이해와 작성 역량. 그래서 여기는 이제 B라는 것은 비즈니스고 G라는 것은 가동입니다. 정보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정보를. 여러분 지금 여기에 교육 온 것도 정부의 기농차금을 받기 위해서도 그것도 정부들이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생각보다 지원해 주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을 내가 노력하기 위해서 댓글 만들어야 돼. 댓글 만들어야 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서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밀양에도 신활액 사업을 했고, 우리 마을에도 신활액 사업을 했고, 제가 사는 마을이에요. 또 사천에 와티 마을이라는 것을 신활액 사업을 했어요. 그 강의도 하고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주고 이렇게 이제 요즘은요 전자하고 틀려갖고 마을에 뭐 5억씩 주는 거 이런 거 예사더라고요. 군에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성군에서도 그런 사업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마을에 5억씩 주는 거 이건 예사가요. 그건 뭐냐? 그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잘 쓰고 발표를 잘해야 되죠. 물론 그 안에 준비는 있습니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마을 사람들 융화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런 마을의 주인이 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역량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정부 사업도 잘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협동하는 협동정신. 우리 농업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체력도 좋아야 되고 기술력도 좋아야 되고 잘 팔아야 돼요. 팔기 위해서는 인터넷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거 정보와 역량이 있어야 돼요. 사업계획서도 잘 작성해야 되고, 블로그 하려면 뭡니까? 글도 잘 써야 돼요. 이제 유튜브 하려면 뭡니까? 사진도 잘 찍어야 돼요. 그렇죠? 라이브 방송하면 사진도 잘 찍어야 되잖아요.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교육을 배우면 배울수록 농업인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역량을 다 타고납니까? 안 되잖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 수학 성시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 잘 안 되고 혼자 다 못해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협동하고 이웃과 협동하고 지역사회와 협동하고 협동할 수가 있어요. 내 혼자 다 못해요. 잘하는 사람끼리 컴퓨터 잘 만지는 사람, 사진 잘 찍는 사람, 농사 잘 짓는 사람, 또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이런 역량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고 협동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농업법인입니다. 우리나라 농업법인이 7만 개가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지금 돌아가는 게 2만 3천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거의 유명무실이다. 그것도 거의 다 뭡니까? 혼자 운영하는 거. 농업에서 법인이 많고. 왜 잘 안 되느냐? 우리는 협동할 줄 잘 몰라. 왜 그러면 협동이 잘 안 되느냐?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협동이 잘 안 된다고 봐요. 다 역량이 다른 사람끼리 모이면은 협동은 분명히 잘 됩니다. 역량이 다르. 왜? 내 역량이 모자란 사람이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잖아. 또 내가 줄 게 있잖아.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핵심과 도전의 기업가 정신. 여러분 농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 기후가 와가지고 농작물이 수확을 못할 때도 있고, 또 많이 생산되는 대로 가격이 폭락하고, 흉년이 들어가고 가격은 올라가는데 내 팔 게 없어요. 그렇죠? 시장에 가격이 좋으면은 내가 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작물을 하더라도. 그런 위험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가고 하기 위해서는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혁신과 도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창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까지에 대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그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